그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로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최선일까? 68세의 나이에 이런 변장을 하다니 참 어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아들 민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종로의 한 카페에서 제가 마주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저를 향해 침을 뱉으며 거친 소리를 내뱉는 젊은 여성. 그녀가 바로 민수가 그렇게도 칭찬하던 곧 결혼할 여자친구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유치원 교사로서 민수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장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된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 속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의 흔적을 꺼내며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담긴 낡은 작업복들을 꺼냈죠. 금은방에서 일할 때 입었던 오래된 재킷, 낡아서 구멍 난 운동화, 그리고 손때 묻은 모자까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변장의 완성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회사로 향한 뒤 저는 변장한 채 종로로 향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몇 날, 며칠 씻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손에는 빈 컵라면 용기를 들고 말이죠. 종로에 도착해 민수가 말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로맨스라는 작고 아담한 간판이 반겨주었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며 이 낯선 모습에 처음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허탕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드디어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 즈음 지수는 친구와 함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이 깔끔한 복장과 정돈된 헤어스타일이었죠.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가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수가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했던 그녀가 대낮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며 민수 오빠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완전 대박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묘사한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 민수 오빠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민수 오빠는 답답하지만 집안이 좋으니까 참는 거지.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어때? 까다롭지 않아? 라는 질문에 지수는 아직 못 만났지만 나이 많으니까 처음엔 잘해야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치원을 그만두었다며 민수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민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이죠. 천천히 일어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초라하게 연기했지만 지수는 코를 막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리 가요. 냄새 나니까. 그녀의 냉정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컵라면 용기를 떨어뜨려 그녀의 옷에 몇 방울 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과한다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수는 옷을 털어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그 표정, 그 목소리. 그때 저는 지수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뱉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비난이 계속 뒤에서 들려왔지만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지수의 그 진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음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셨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민수의 밝은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냈다. 너는 회사에서 일이 많았니? 네, 좀 바빴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지수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어요. 정말 기대되래요. 민수의 환한 미소에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잘 준비해서 와라. 나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수가 어떤 연기를 펼칠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어제 그 여자 본색을 봤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어제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지수의 담배와 민수와의 대화, 그리고 노숙자로 변장한 뒤에 저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말해줬죠. 그런 일이 있었어.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나 봐. 영철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지? 물론이지. 상처받는 게 나중에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 영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지수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2시에 온대요. 저는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지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죠. 2시가 되기 전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와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 오빠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수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흐뭇한 미소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 민수가 자랑을 많이 하더군. 이렇게 차분한 말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진짜 속셈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 앉아서 차라도 마시자. 그런데 그때 지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우리 가족의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식사 자리에서 지수의 질문이 날카롭게 꽂혀왔습니다. 사업은 그만두셨나요? 그 물음 속에 숨어있는 계산적인 느낌에 마음이 묘해졌죠.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 지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뒤에 감춰진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일하는 거는 어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스친 그녀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힘들어도 참게 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유치원을 그만둔 상태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지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민수 오빠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지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다정하게 말했죠. 그 순간 저의 순진한 아들이 지수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수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금은방 하셨을 때 좀 벌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히 답했죠. 글쎄, 먹고 살 만큼은 있겠지요. 그러자 지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 집도 참 오래됐네요. 제가 들어오면 최신 스타일로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바꾸겠다고 하다니. 민수가 돌아오자 지수는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 저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할 거라는 걸요. 아니다. 너희 둘이 다녀오거라.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그리고 민수가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저녁이 되자 민수가 돌아왔고 환한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마음에 드시죠? 저는 깊은 숨을 쉬며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고 이제 우리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민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정말 믿었던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민수에게는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지수의 진짜 얼굴을 봤단다. 민수는 놀라운 표정으로 되물었죠. 진짜요? 어떻게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노숙자로 변장하고 지수를 관찰했지.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민수와 돈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이미 유치원을 그만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노숙자인 아버지를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를요. 민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수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버지는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너의 상처를 막고자 하지 않은 마음에서 말하는 거란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수의 목소리가 가끔 달라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돈 얘기를 자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민수는 고민 끝에 지수에게 다시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함께하기로 했죠. 다음 날 지수는 여전히 완벽하게 꾸민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수 양,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지수는 순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담배요? 저는 유치원 교사인데 그럴 리 없잖아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 카페에서 줄담배를 피우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버지는 노숙자로 변장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지수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우리 여기서 끝내자.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지수는 계속 매달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수와 헤어진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친구 영철이 찾아왔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
영철은 흥미로운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옛날에 사람들은 그녀가 부자 남자 하나만 잡으면 인생 역전이지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녀는 명품에 푹 빠져 있었고 그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고 결혼으로 인생을 바꾸려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는 민수 외에도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건이 좋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도 민수가 그런 사람과 얽히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야. 많이 힘들었지?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좀 그랬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민수는 저를 보며 말했죠.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겠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고 싶어요. 민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저는 오랜만에 둘이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노숙자로 변장할 생각을 하셨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할 때 드러나는 거란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거든.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수는 저에게는 착했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너도 많이 성장했구나. 결혼은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인품이 가장 중요한 거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다음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계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시계 수리 가능한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시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고장이 나서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 꼭 고쳐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돈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걱정 마세요. 정성껏 고쳐드릴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시계를 수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비싼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그 여성이 시계를 찾으러 왔습니다. 정말 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그녀가 묻자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공짜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예뻐서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음씨가 예쁜 손님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민수가 말했죠. 민수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니? 인성이요? 맞다. 그런데 그 인성은 어떨 때 가장 잘 드러나는 줄 아니? 응, 어려울 때요.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약한 사람을 대할 때야. 지수처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 반대로 오늘 온 그 여성처럼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낡은 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예쁜 거란다. 진정한 명품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한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민정이라는 회사 후배인데
평소에 어른들한테 잘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인사해요. 오, 그래.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번에는 나도 기대해보마. 6개월 후, 민수는 은정이라는 그 여성과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저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특별했지요. 이제 민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지 않으신가요? 지수라는 여인은 외모와 화려한 겉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마음은 드러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영철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수에 대해 들었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속였다는군. 결국 그 남자의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혼당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현재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한번 사람을 외모나 물질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환한 얼굴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은정이 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민수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했죠. 결혼식 날 은정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항상 아버님을 자랑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예리하시다고요. 저도 그런 아버님 덕분에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은정아.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한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수 사건 덕분에 민수가 더욱 신중해졌고, 결국 은정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진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해 보인다. 지수 사건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다. 사람을 보는 눈이야말로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현재 민수와 은정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정은 저를 친아버지처럼 챙기며 민수 역시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은정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버님처럼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더라도 때로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와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민수는 지금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신중하고 겉모습보다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결정도 내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